20대를 후회하지 않고 보내는 방법 3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는 80%만 돼도 일단 해보는 거야. 체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시기잖아.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때 내가 100% 완벽하게 뭘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보다 준비한 퍼센트가 한 20%, 30%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나도 매번 도전할 때 엄청 고민이 많았어.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경험이 부족할 때도 있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그냥 일단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 내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 여름방학 때 혼자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 왔거든, 35일 동안. 그때도 사실 뭐 숙소도 예약 제대로 못했고 돈도 거의 없는 상태로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정말 정보도 많이 못 알아보고 일단 이 시기에 뭔가 도전해보겠다 해서 떠난 건데 이 막상 가게 되니까 뭐 부족한 돈도 어디 빌려주시기도 하고 가서 어떻게 요리 못해도 옆에 있는 분하고 음식 나눠 먹기도 하고 뭐 돈이 없으니까 뭐 걸어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그 35일 동안 내가 배낭을 메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도전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경험했어. 그때 내가 버킷리스트 중에 여행객들 만나가지고 무료로 머리 잘라주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바리깡하고 가위 들고 유럽 갔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 내가 정말 돈이 부족한 상태로 갔을 때 막 바디랭귀지 해가지고 외국인 집에도 자보고 우리나라 음식 나 요리 못하는데 어떻게 배워가지고 한국 코리안 푸드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때 여행에서 만났던 분들이 아직도 연락하거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내가 꼭 막 이거를 내가 생각한 만큼 계획한 만큼 다 준비해서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덜 됐고 조금 2% 부족한데 하는 일들도 일단은 도전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경험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는 거를 추천해.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야. 이 비교 사회잖아. 그리고 특히 SNS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저 친구가 어제 뭐 했고 저 친구가 이번 방학 때 뭐 하고 저 친구가 이번 휴가 때 뭐 하고 이런 걸 다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행복을 느끼는지 잘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그 비교감에 의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해. 나는 있는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사람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 거야. 난 저 친구보다 못할 거야. 나는 이거 해봐도 저 친구보다는 내가 결과가 안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자격지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비교감이 자동적으로 생긴다 하면 SNS 조금 멀리해. 그리고 뭐 여행을 가던 아니면 혼자 간의 시간을 가지던 해서 자꾸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고 내가 느끼는 수학행은 뭐지? 내가 느끼는 작은 행복들의 지점은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어떤 활동들을 좋아하지라는 거를 계속 스스로 생각해보면 좋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막 다른 사람들이 뭐 해외여행을 어디 가고 뭐 어학연수를 어디 가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지 마. 그냥 적당히 자극받을 정도로만 보고 그거를 내가 자존감을 해칠 정도로 비교하거나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나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해라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배울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야. 이게 참 배울만 하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모호한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생각했었을 때 저 사람 굉장히 닮고 싶다. 저 사람 되게 장점이 많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혹은 뭐 선후배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내 주변에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란 게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 내가 실제로 20대 때 해보면서 느꼈던 정말 좋은 장점들이거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진짜 꼽으라면 나는 이 3가지를 꼽겠어. 그리고 마지막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가 정말 존경하고 매일매일 배우고 있는 내 평생 짝꿍한테 한번 물어보고 또 하나를 알려줄게. 20대에는 꼭 이걸 해봐라 하는 조언이나 추천하는 거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여행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건강한 선 안에서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 그게 뭐 수영이 될 수도 있고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 정도의 그런 내가 앞으로 살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를 20대 때 만들어 두면 그게 나중에 30대 돼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에서나 신체적인 측면에서. 실제 본인이 경험한 건가?
그렇지. 왜냐면은 이게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중간 정도는 와야지 내가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 너무 초급 단계에서는 내가 뭔가를 즐길 수가 없어, 그 운동을. 뭐 예를 들면 달리기라도 20살 때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30살 됐을 때쯤에는 어느 정도 달리기 실력이 중간 이상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달리기를 즐길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하물며 뭐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달리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지에 가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아니면 뭐 다른 해외여행이 아니라도 국내에서도 이런 달리기를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달리기 하나나 뭐 수영이든 뭐든, 수영도 만약에 수영을 하게 되면 뭐 나중에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지에 있는 좋은 뭐 그런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수영하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냥 누워가지고 뭐 관광지 보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뭐 그냥 그 호텔에서 그냥 쉬는 것도 좋지만, 내가 평소에 가보지 못한 곳을 가서 거기서 내가 또 좋아하는 그리고 잘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그거만큼 행복하고 좋은 경험은 없지.